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 ETF가 처음 등장한 건 2002년이었는데 23년 만에 상장 종목 수가 10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200여 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이 많아진 만큼 투자자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미국 지수 ETF 장기 적립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고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200여 개의 ETF 중에서 금리형 ETF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타이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용사들의 S&P 500과 나스닥 종목들이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가 바로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처음 연금 투자를 시작할 때 S&P 500과 나스닥 ETF 중 어떤 운용사의 상품을 사야 되는지 묻는 질문이 가장 많고 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평준화되어 있으니 어떤 ETF든 일단 모아보라고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모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 주식 투자는 2018년부터 그리고 개인 연금 계좌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큼 주식 시장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TR ETF 폐지 소식이 전해지며 TR 상품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고 이어서 외납세액 원천 징수 이슈가 발생하며 이중과세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지금은 일단락은 되었지만 미국에서 섹션 899라는 벌칙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배당 투자자들을 또한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제 개편안이 또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말 장기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새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실제 장기 투자와 상상 속 장기 투자의 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매월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투자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장기 투자를 제 나름의 방식대로 재미를 찾아서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없을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 바로 배당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 고배당 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률은 낮지만 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재미가 저에게는 투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전부터 TR ETF는 투자하지 않는다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ETF 시장은 월배당이 핫 키워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 수량을 늘려가며 받아가는 배당금의 규모를 키우는 재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P 500을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월배당을 지급하는 솔 미국 S&P 500을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1% 초중반대인 S&P 500을 월배당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 보니 매월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주당 10원에서 1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이라 배당금이 늘어가는 걸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차에 분기 배당을 매월 받을 수는 없을지 생각을 해봤고 여러 운용사의 종목을 조합해보면 매월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국내 상장 ETF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의 S&P 500 및 나스닥의 배당 기준일은 147 10월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격하기 위한 라이즈, 최근 들어 ETF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자산의 원큐는 배당 기준일이 369 12월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S&P 500이나 나스닥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운용사들을 앞서기 위해서 후발주자들은 총보수를 낮추며 바짝 추격을 노렸으나 이젠 상위 운용사들도 모두 총보수를 낮추며 보수에서도 큰 차별점이 사라졌습니다. 상위 세 종목을 바짝 추격하는 라이즈는 기존 종목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지난 23년 말부터 배당 기준일을 369 12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원큐는 또 다른 차별점을 위해 배당 기준일은 라이즈와 동일하지만 월중 배당으로 차별점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는 월을 확인해보면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는 2258 10월에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고 라이즈는 147 10월, 마지막으로 원큐는 369 10월에 각각 분기 배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투자하면서 하나의 운용사 상품만 모으기보단 여러 상품에 나눠서 모으고 싶은 경우 이렇게 배당 기준일이 다른 상품들로 구성을 해본다면 S&P 500과 나스닥을 투자하면서도 매월 분기 배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다 똑같은 S&P 500이나 나스닥인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2020년에는 타이거와 에이스 2개의 S&P 500 ETF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운용사가 더 좋은지 그리고 진짜 총보수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에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운용사가 더 잘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종종 특정 운용사 상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 능력을 보여줄 때 포모 현상 방지를 위해 운용사 해지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도 국내에 상장한 지 4, 5년이 넘어가다 보니 주당 가격이 대부분 2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예수금이 2만원이나 18,000원, 17,000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놀고 있는 예수금을 볼 수가 없어서 최근에 상장해서 가격이 만원 초반대인 원큐 ETF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S&P 500이나 나스닥을 투자하면서 분기배당을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정말 최근에 폭염과도 같이 매우 힘들고 지치고 힘 빠지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웠던 상반기를 다 같이 잘 이겨냈던 만큼 앞으로도 저와 함께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실천해가면서 모두 연금 100만 장자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